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고요한 비행기 안 한 외국인 청년의 흐느낌, 그리고 한국 스튜어디스가 건넨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 그 순간 하늘 위에서 한 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들로 가득한 기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노부부가 나누는 다정한 담소, 비즈니스맨이 바쁘게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까지. 장거리 비행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앉은 한 청년은 달랐습니다. 웃음도 대화도 설렘도 그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만 바라보며 숨조차 무겁게 내쉬는 듯 깊은 한숨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30 남짓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핏기 없는 뺨, 충혈된 눈,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한 기색, 구겨진 셔츠와 덥수룩한 수염은 그가 스스로를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은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수많은 승객을 돌보아온 그녀의 눈에는 이 청년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님이 보였습니다. 깊은 상실과 고통이 그의 눈빛에 어려 있었고 그의 손끝은 작은 떨림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 한 잔을 받았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잔이 기울며 맑은 물방울이 흰 셔츠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청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웃음은 금세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대답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제발 묻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승무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하나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게 마음에도 좋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청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식에 가는 길입니다. 그 한마디는 좁은 기내의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멎은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 속에 잠기고 청년의 고백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승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가벼워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청년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말 없는 위로, 그러나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높은 하늘 위 구름 사이, 영영 닿을 수 없는 이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나아갔지만 14시 좌석만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청년의 고백은 너무도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식에 가는 길입니다. 그 한마디가 기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아이의 웃음도 키보드 소리도 옆자리 대화도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청년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숙인 듯 했습니다. 청년은 더는 감정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굵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울음소리는 의도치 않게 주변에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한번 뱉어낸 말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그는 흐느끼며 끊어 읽듯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무원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더 해줄 수도 섣불리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수많은 사연을 지켜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작은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와 펜을 꺼내 청년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말로는 하기 어려운 것도 종이는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청년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쓴다고요?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승무원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종이에 적으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거예요. 어머니께는 반드시 닿을 겁니다. 그 말에 청년은 숨을 고르듯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손으로 펜을 움켜쥐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고도 그는 한참 동안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청년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무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하면 어머니는 반드시 아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청년은 다시 펜을 쥐고 번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천천히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짧은 단어 하나에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있지만 잉크가 번지고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을 움켜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마음은 점점 종이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작은 좌석 위에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리 14시의 공기만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억눌렀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짧은 숨 사이로 끊어지듯 흘러나오는 한탄, 엄마라는 단어만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괜찮아, 넌 바쁘잖아. 일 때문에 미뤘던 약속들, 차마 하지 못했던 전화 한 통, 그 모든 미안함이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스튜어디스는 그 곁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하늘을 날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종이 한 장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하늘을 넘어 어머니께 닿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강요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진심이었습니다. 청년은 펜을 집어들었지만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고도 오랫동안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써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청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엄마. 짧은 단어 하나에 또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는 젖었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그 글자가 어머니에게 닿는 마지막 목소리인 것처럼.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내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렸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스튜어디스는 통로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넘게 하늘을 날았지만 이런 장면 앞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들며 청년의 손과 종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한 편의 편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답장을 향해 쓰여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청년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종이 위에 첫 글자를 남기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펜촉이 종이를 스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속 깊이 묻어둔 말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글자가 되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글자들이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마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사랑합니다라는 세 글자, 쑥스러워서, 바빠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야 종이 위에 적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란 잉크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오히려 그 고백을 더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무원은 통로 끝에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하늘을 날았지만 이런 장면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행이 끝나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어머니의 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날의 불안함,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후회. 하지만 그 모든 말들 끝에는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당신 덕분에 제가 있었습니다. 기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을 뿐 누구도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며 청년의 손과 종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의 펜이 마지막 문장에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저는 잘 살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이 멈췄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기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청년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완성된 한 편의 편지.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비행기는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아래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 편지를 심장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어머니께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온기가 돌았고 무너질 듯 하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깊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통로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승무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작지만 분명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조용한 한 번의 눈맞춤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녀는 청년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중년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라고 저장된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승무원은 다시 통로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비행을 했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 앞에서는 누구나 처음처럼 서툴러지니까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습니다. 가슴 주머니의 편지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해줄 또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땅을 물들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기내에는 작은 숨소리 같은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승무원이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로 내려온 한 청년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는 편지가, 마음에는 작은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청년은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슴 주머니 속 편지를 손끝으로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이요. 그 한마디에 택시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속 청년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장례식장 안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흰 국화와 검은 옷, 낮은 목소리와 묵묵한 발걸음.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청년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왔구나. 먼 길 고생했겠네. 그의 아버지가 다가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왔으니 됐다. 하지만 청년의 시선은 곧장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웃음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슴 가까이에 품고 온 편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주 끊겼지만 그는 끝까지 글자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손이 제일 따뜻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정말 사랑했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마지막 작별의 잉크가 되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저는 잘 살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전할 수 있었다는 안도와 놓아드릴 수 있다는 평화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나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널 믿고 기다리셨어.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한 흐느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국화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청년은 편지를 곱게 접어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쓴 편지가 이제 어머니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괜찮다, 다 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슬픔 대신 작은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스튜어디스의 메일함에 한 통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그녀는 휴대전화 알림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제목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건네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편지를 읽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 위에서 만난 천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무원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사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다.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어?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고맙다, 우리 딸. 그리고 매번 통화를 끝내기 전 그녀는 꼭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을 당연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그녀는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보았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도록, 언제든 누군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작은 위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고쳐 입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오늘은 또 누구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작은 천사가 되기 위해. 때로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종이, 한 자루의 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길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인사도 말 한마디도 없이.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줄 누군가, 들어줄 누군가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고, 같은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공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하면 되지. 언젠가는 전할 수 있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연하다고 생각해 미뤘던 그 말들을 지금, 오늘, 이 순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들이 곁에 있을 때. 그날 하늘 위에서 쓰여진 한 편의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년은 지금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옆에 놓였던 그 편지의 복사본을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무원 역시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작은 메모지와 펜을 가방에 넣어둡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늘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항상 응원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늘 위 14시 좌석에서 시작된 한 편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지금 전해야 합니다. 미안함은 지금 말해야 합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하늘 위 편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늘 위 구름 사이를 지나며 그들도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